과감히 윤석열 후보자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권력의 주구 역할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관련 사건이나 아니면 청와대 인사들이 각종 송사나 아니면 이상한 일이 있을 때 누굴 찾겠습니까? 상식이라면 당연히 민정수석인 조국을 찾아야죠. 근데 조국을 찾지 않습니다. 누굴 찾느냐? 바로 윤석열을 찾습니다. 윤지검장, 이게 좀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잘 안 될까? 사실상 검찰 민원 청탁의 창구로까지 활용됐다라는 게 일부 증언들이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에만 충성하는 듯한 이 모습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낙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과 윤석열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정농단하고 사법농단 사건 무혐의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권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칼을 휘두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였냐? 바로 윤석열이었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를 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가 지금 동력을 잃어가잖아요. 굉장히 적폐 수사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무리한 수사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지적되니까 윤석열을 또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부가 제일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검찰이 칼자루를 바꿔 잡는 거예요. 검찰은요,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지금은 박근혜 수사하고 있지만 문재인 수사 안 한다고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윤석열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정부의 위크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와대 특감반 사태예요.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유재수 부산부시장, 이 사람 권력 비위 혐의 있거든요. 특감반에서 이거 다 이첩시켜서 올렸어요. 특감반 사태들 수사 지지부진해요. 김태우만 갔다가 엄청나게 조져되고 나머지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이게 실체가 있거든요. 만약에 동부지검에서 마음 바꿔먹어가지고 이거 제대로 수사해버리고 이거 다 까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문재인 정부 존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에요. 큰 것만 있으면 윤석열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의 큰 기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검찰의 힘빼기입니다. 아주 큰 빅피처가 있습니다. 기수문화 파괴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분이 있죠. 이 와중에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죠. 지금도 판사들이요, 검사들 같은 기수라도 사실 좀 무시해요. 검찰총장이 23기가 된다? 그럼 판사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검사들 다 몇 단계씩 아래로 보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조직으로 이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지금 청와대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윤석열도 알면서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를 받은 거예요. 과감히 윤석열 후보자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인사는 받으면 안 되는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하시다가 다다음번에 총장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번에 해도 돼요. 직급상은 그게 당연히 맞는 거고 순리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무리한 인사를 굳이 본인이 받았어야 할 것인가? 본인은 분명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간에 지금이라도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인사를 고사를 하시고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진정한 검사 윤석열로, 후임 검사 시절 검사 윤석열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엄티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왜? 걱정돼서 갑자기 목숨 걸고 하는 방송 됐잖아요 우리. 너가 편집 잘해줘야지. 임명되시면 헌정방송 준비하겠습니다.